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깊게 새겨진 문장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끊임없이 건넌 말.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학생. 땀으로 젖은 채 공장 문을 나서는 노동자. 작은 가게에서 하루 16시간씩 서 있는 자영업자. 모두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정주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남겼다. 고생만으로 부는 만들 수 없다, 없다. 이 한마디는 땀을 미덕이라 여겨온 한국인에게 날카로운 경고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고생을 최고의 자산으로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같은 자리를 맴돌기 때문이다. 울산의 새벽을 상상해보라. 수백 명의 인부가 철근을 짊어지고 시멘트 먼지 속을 헤매며 뼈가 시릴 만큼 몸을 혹사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노력만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정주영의 말은 도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삶을 관통한 결론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다. 그러나 그 치열함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방향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영상은 바로 그 경고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믿어온 노력의 신화는 진실일까? 아니면 우리를 묶어두는 착각일까? 전쟁 직후의 한국, 거리에 가득한 것은 땀과 고단함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에 매달려도 집안 살림은 늘 쪼들리고 비준 줄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되겠지.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정주영도 다르지 않았다. 젊은 시절 그는 논밭에서 혹은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렸다. 삽을 쥐고 돌을 나르고 곡식을 베어내며 그야말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난의 굴레뿐이었다. 노력은 분명 있었으나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사람들은 고생을 자산이라 착각한다. 고생했으니 값진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라는 믿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고생은 결국 같은 결핍만을 남긴다. 누구도 당신의 땀방울을 대신 계산해주지 않는다. 정주영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깨달았다. 고생만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가 젊은 날 체험한 끝없는 고생의 함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다. 당신도 혹시 똑같은 하루를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의 청년 시절은 일터의 이동 그 자체였다. 고향에서 밭을 갈던 손은 도시로 나와서는 삽을 잡고 또 어느 날은 벽돌을 나르는 팔이 되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막일. 땀 냄새가 스며든 굳은 살로 뒤덮인 손바닥.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그러나 삶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농사일에 매달려도 풍년은 주어지지 않았고 건설판에서 몸을 갈아 넣어도 월급은 쥐꼬리였다. 고생은 쌓였지만 부는 쌓이지 않았다. 이 모순이야말로 그 시대 청년들의 공통된 그림이었다. 열심히 살았으나 결과는 늘 가난이었다. 정주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뒤흔든 씨앗이었다. 밭에서 공사판으로 옮겨다니며 경험한 현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삶을 바꾼다는 진실이었다.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막일꾼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의문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운다. 참으면 이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들은 마치 진리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참기만 하다 평생을 잃는 사람이 있고 고생만 하다 세월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 인내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왜 다수는 실패하는가? 첫째, 고생을 목표로 착각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를 성공이라 여기며 결과를 묻지 않는다. 둘째, 반복을 성실로 미화한다. 같은 실수를 매일 반복하면서도 그 안에서 배움이나 변화가 없다. 아가디 아우다. 셋째, 방향 없는 노력을 희망이라 부른다. 마치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 믿지만 아무도 보상하지 않는다. 정주영이 본 세상도 이와 같았다. 그는 수많은 동료들이 땀을 흘리며 살아갔지만 결국 가난 속에서 늙어갔다고 회고했다. 그들의 잘못은 게으름이 아니었다. 너무도 성실했지만 너무도 같은 자리만 맴돌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부족한 노력에 있지 않았다.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방식이 사람들을 묶어둔 것이다. 정주영이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단순했다. 고생만으로는 부를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그가 수십 년간 몸으로 증명한 결론이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땀을 흘렸지만 그 땀이 스스로 길을 열어주지는 않았다. 불을 만든 것은 땀방울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과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는 물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가? 대답은 분명했다. 방향 없는 노력은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다. 아무리 벽돌을 올려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러나 올바른 토대를 먼저 세우면 작은 노력도 큰 성과를 낳는다. 정주영의 삶에서 그 전환은 분명했다. 땅을 일구는 고생 대신 길을 닦고 배를 띄우는 도전에 나섰을 때였다. 노동자의 팔뚝에서 사업가의 눈으로 옮겨갔을 때 땀은 비로소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가? 내 고생은 길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자리만 파고 있는가? 정주영의 경고는 바로 이것이었다. 고생은 필수지만 방향 없는 고생은 덫이 된다. 정주영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었다. 그는 구체적인 원칙으로 삶을 바꾸었다. 첫째, 결정은 빠르게, 망설임은 기회를 앗아간다. 그는 작은 일이라도 하루 안에 결정을 내렸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조차 올바른 선택보다 낫다고 믿었다.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움직이며 배우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둘째, 실행은 즉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72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겼다. 예를 들어 배를 띄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곧바로 자재를 구하고 사람을 모았다. 미루는 순간 열정은 식고 기회는 사라진다. 셋째, 도전은 끊임없이. 안전한 울타리에 머무르면 성장도 없다. 정주영은 농사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 조선, 자동차 등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길에 뛰어들었다. 실패의 위험이 있었지만 시도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만남, 한 줄의 메모.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미래를 바꾼다. 정주영의 성공은 결코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누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0, 70년대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난과 불신 속에 있었다. 한국인이 배를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냉소가 퍼져 있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의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울산의 황량한 바닷가에 서서 선언했다.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적 배를 만들겠다고. 그러나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년 뒤 현대 조선소에서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로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고생만 믿던 시대에서 전략과 도전으로 길을 낸 한 사람이 세상의 시선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 순간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다. 노력의 의미가 뒤바뀌는 장면이었다. 수많은 노동자의 땀이 헛되지 않게 된 것은 단지 땀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방향을 제시한 한 사람의 용기.
전략을 꿰뚫은 한 사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공개적으로 반전되었다. 비웃음은 존경으로, 의심은 찬사로, 불가능은 가능으로. 정주영이 보여준 이 장면은 노력의 신화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이었다. 정주영이 남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경고였다. 고생만으로는 부를 만들 수 없다.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잘 살게 되리라는 믿음은 달콤하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방향 없는 노력은 지쳐 쓰러질 뿐.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 듯 하다. 당신의 노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만약 지금의 노력이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때다. 새로운 배움을 찾고 작은 도전을 시작하며 전략을 세워야 한다. 땀방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 없다면 땀은 흩어지고 만다. 정주영의 삶은 그 증거다. 그는 남들보다 더 고생했지만 그 고생에 머무르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 순간부터 고생은 가치가 되었고 노력은 부로 변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당신의 고생은 단순한 반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여는 씨앗이 될 것인가?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